여자에겐 매우 치명적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이성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력적인 남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매력 있는 남자에게 공통점이나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상대를 피곤하지 않게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에게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성향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쿨해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지켜야 할 철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고 이성을 만나거나 데이트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유부단하지 않다는 건데요. 저도 예전에 뭔가를 선택할 때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면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했었죠. 그래서 상대 보고 뭐 먹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곤 상대에게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방에게 매력을 주기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로는 혹시 너는 소주가 좋아, 맥주가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대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뿐더러 제안 속에는 거절이 없는 제안을 함으로써 거절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더블 바인딩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주로 판매사원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젠틀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다시 한번 그럼 소주가 괜찮아? 라고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을 리드함과 동시에 배려적인 부분을 어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바인딩을 이용해서 리더십 있고 젠틀한 남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프레임 유지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프레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요. 쉽게 말해서 프레임이란 가치관 또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눈앞에 미녀가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와 정말 이쁘다, 나는 다가갈 수조차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이 프레임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와 되게 괜찮네, 친하게 지내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을 상위 프레임을 가졌다고 하죠. 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 여자친구 혹은 이성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A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을 하고 있고, 반면 B 남자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매력적인 남자일까요? 자, 특히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남자를 찾는 여성에겐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B 남자가 훨씬 매력적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상위 프레임, 하이 프레임을 가졌다고 말하죠. 상위 프레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그 프레임을 유지 또는 일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미래나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고 가정했을 때 뭐 나는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할 거야, 또는 나는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맨날 잠만 잔다든지 술을 마시고 운동을 안 나간다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을 때 상대에게 엄청난 매력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결혼이나 이후 육아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여자에겐 매우 치명적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이성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 유지 또는 프레임 일치를 꼭 시켜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성으로 하여금 프레임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면 더욱 좋습니다.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일수록 여러분의 매력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을 상품화 시키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사러 갔을 때 직원이 물건을 설명하듯이 누가 나보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의 어려웠던 과거나 DLV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단점보다는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땡땡씨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실제로 이런 질문은 제가 길에서 번호를 묻거나 술집 혹은 클럽에서 번호를 받을 때 이성에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답변을 하고 못하고는 신뢰적인 측면에서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소개라든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를 소개할지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DHV가 되면 더 좋겠죠. 간혹 고수들은
아니면은 친해지면 알려드릴게요 혹은 뭐하는 사람 같은데요 등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건 고수들 영역이라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를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핍을 개선해 나가셔야 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깔창을 끼고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고 피부가 좋지 않은 사람은 비비크림 등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나의 외적 결핍과 나의 내적 결핍을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해 나가시면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나 그루밍은 제가 따로 심화 영상을 올릴 테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매력적인 남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매력을 올리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내 걸로 흡수하다 보면 여러분도 엄청나게 성장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